시간에는 세법 강의를 합니다. 자, 세법은 16문제가 나오는데 공시법 및 세법에서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세법 16문제로 해서 40문제를 한 과목으로 합니다. 자, 이 중에 24개, 즉 2.5씩에서 24개 이상을 맞아야 60점이죠. 자, 60점 이상 확보를 해야 합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법이 날로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따박따박 처음부터 계속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세법에서는 10문제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득점을 해야 자 60점 이상 나오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세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막판에 한 번에 몰아치기가 안 됩니다. 세법은 차분히 처음부터 하나씩 반복해서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법, 먼저 세법의 용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세법 용어의 정의 들어갑니다. 세법의 용어의 정의는 먼저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자,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의무라는 단어가 나와야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가로 안에가 중요합니다. 세법 문제는 항상 조문에 가로 안에 있는 특별한 문구를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포함됐냐, 제외됐냐, 기간이 며칠로 됐냐, 이걸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가로에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는 제외한답니다. 이 제외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정의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 그러니까 특별 징수 의무자, 특별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특별 징수 의무자는 국가가 원래 의무자는 아닌데 세금의 확보를 위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자를 특별히 규정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징수하기가 편리하는 자로 특별 징수 의무자를 법으로 정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아니죠. 국가가 편리에 의해서 징수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자, 시험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가로 안에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는 포함한다 하면 틀립니다.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는 제외한다로 가야 돼요. 특별 징수 의무자는 일단은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는 제외한다. 중요하죠. 자, 2번 제2차 납세 의무자. 자, 2차 납세 의무자는 특별 징수 의무자가 아니에요. 자, 법으로 두 번째로 납부할 의무를 아예 지정합니다.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도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대신해서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 지정된 자를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2차 납세 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진 자지 특별 징수 의무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2차 납세 의무자냐면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징수금, 이미 사업을 넘기기 전에 확정이 됐어요. 세금이 확정된 징수금은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인데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는 양수인이 그 사업을 양수하는 양수인이 대신 낼 수 있게 규정된 자를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 한도 내에서 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자, 이때는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사업에 관련된 지방소비세,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라든가 또는 지방소비세라든가 또는 사업에 관련된 종합소득세라든가 또는 종합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라든가 자, 이런 세목을 2차 납세 의무자가 지는 거지 1차 납세 의무자의 모든 재산적인 세금을 다 2차가 낸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2차 납세 의무자라 그러는데 2차 납세 의무자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징수금이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는
부득이하게 양수인이 낸다. 양수인이 내는 것을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양수인이 어떤 세금을 주로 내냐면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에 관련된 지방소비세 또는 소득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비세 정도를 2차 납세 의무자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는 이것은 양수인이 대신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2차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2차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목이 아니다. 됐죠? 자, 3번 납세자가 나옵니다. 자, 납세자라는 것은 납세 의무가 있건 없건 세금을 낸 경우를 납세자라 그럽니다. 세금을 내버리면 무조건 납세자라 그래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특별징수 의무자는 원칙은 납세 의무자는 아닌데 국가 입장에서 징수가 편리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이죠. 얘가 납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납세는 내죠.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납세를 했기 때문에 납세자에는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에 납세자란 자,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자, 연대 납세 의무자와 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전부 다 포함하죠. 이 사람들은 전부 납세를 해야 되죠. 납세 의무가 있건 없건 그 연대 납세 의무자와 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도 다 포함합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도 포함하고 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가 있거나 없거나 세금을 낸 자를 말하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하면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여기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로 가야 되겠죠. 자, 3번까지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4번 담세자. 자, 담세자라는 것은 조세의 최종적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내야 할 자를 담세자라고 그래요. 자, 부가가치세 주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도 담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원천징수 의무자. 자, 원천징수 의무자와 담세자는 주로 시험에 자주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지급 시에 아예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아예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할 때 아예 지급 시에 먼저 세금을 내고 나머지 차입금을 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 원천징수 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지급 시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간 내에 국가에 먼저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다음 표준세율이 나옵니다. 자,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자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이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먼저 통상적으로 적용해야 할 세율을 맞는데 자, 재정상의 이유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는 반드시 고정 불변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표준세율 하면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그럽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상의 이유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걸 표준세율, 자, 조례에 의해서 가감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 표준세율입니다. 자, 가산세 7번 아주 시험에 잘 나온 문제이죠. 가산세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7번과 8번 가상금과 가산세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자, 7번 가산세는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이 의무는 신고 납부 의무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고의서로 발급하는 것을 보통 징수제라 그러고 자, 직접 세금을 내야 할 자가 관할 세무서나 관청에 가서 자, 세금 신고를 해서 납부할 것을 신고 납부라 그럽니다. 신고 납부를 의무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하는 의무 이런 말이 나오면 의무 이런 나오면 신고 납부 의무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별도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별도로 가산해서 징수하는 세금을 가산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는 기간을 놓쳐서 납부하지 못한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반드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된 세액에 별도로 가산해서 별도의 세금을 더 물리도록 하는 것을 가산세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물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가산되는 세금을 뭐라 한다? 가산세라 그럽니다. 이 가산세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도 포함한다, 이렇게 잘 나와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금과 가산세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별도로 가산되는 세금을 가산세라 그럽니다.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8번 가산금.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고지세액에 별도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그럽니다. 별도의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기한까지 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금액을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가산금이라 그럽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납부 기한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날짜를 어겼을 때 내는 것을 가산금이라 그러고 신고 납부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를 가산세라 그럽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를 내는 거고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는 가산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한 기한까지 계속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을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도 가산금이라 그럽니다. 하여튼 기간을 놓쳤을 때를 가산금이라 그럽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라 그러고. 자, 9번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국세하고 구별되는 거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되는 세금을 지방세라 그럽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국세라 그러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세무소에서 자, 그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세무소에서 관할하는 것을 국세라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는 것을 지방세라 그럽니다.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 이런 지자체의 세금을 말한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죠. 가산세와 가산금은 지방세, 국세가 아니라 별도의 페널티 세금이죠.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기한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금. 자,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10번 보통징수죠. 자, 보통징수는 신고 납부하지 않고 고지서로 그냥 발급하는 것을 보통징수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통징수제는 대부분 언제까지 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통징수세라 그럽니다. 보통징수를 놓쳐버리면 가산금을 물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보통징수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을 합니다.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그런다.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아예 발급을 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제라 그럽니다.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제라 그런다. 자, 11번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그러니까 이자한테 징수를 하면 빨리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어요.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죠. 특별징수 의무자가. 그래서 특별징수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지정되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그럽니다. 자,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특별징수라 그럽니다. 자, 12번 특별징수 의무자는 당연히 특별징수에 의해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자가 있는 자를 말하죠.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특별징수에 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라 그럽니다. 자, 13번 보증인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이라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4번 부과가 나옵니다. 부과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과라 그러죠. 지방세 내라 하는 것을 부과라 그럽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과세표준 신고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합니다.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서라 그럽니다. 자, 세무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전반적으로 세무 공무원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무를 위임받았다. 세금에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통괄적으로 세무 공무원이라 그런다. 자, 17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와 가상금 및 체납 처분비를 말합니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 신고 납부해서 신고 납부를 위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내는 게 가상금이죠. 지방세와 가상금과 체납 처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먼저 체납 처분비를 먼저 징수해야겠죠. 밀린 돈을 먼저 확보해야죠. 체납 처분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상금을 순서대로 징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기라는 것은 지방세, 그 다음에 가상금, 체납 처분비를 말하는데 먼저 징수하는 것은 체납 처분비, 밀린 돈을 먼저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가상금을 징수하는 순서대로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세법에 나오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